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네, someone 이번 코너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대전의 대제학들로부터 듣는 상소입니다. 네, 오늘은 한 분만 모셨습니다. 모건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이종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가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대학 교원 이야기인데요. 그 비정년 교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비정년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학생들이 다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우리 흔히 이제 교수 정교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 강사 있고 대충은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제 대학의 교수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 강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비정년 교수라는 이름이 생겨가지고 벌써 20년 넘게 그런 그 제도가 알게 모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흔히 말해 강사하고 이 비정년 교수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교수는 전임 교원이 있고 비전임 교원이 있는데요. 그 비전임 교원 속에는 강사 또는 초빙 교수, 특임 교수 뭐 이런 이름들, 겸임 교수 이런 이름들이 있고 전임 교원 속에 이제 정년 트랙 전임 교원과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으로 사실상 나눠진 거죠. 비전임 교원 아까 뭐 시간 강사, 초빙 교수, 겸임 교수, 특임 교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FA 그렇죠. 그냥 그 계약된 그 자유직들인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임 교원은 학교에 계약된 직원 일종의 네. 교직원인데 그 중에서 정년이 보장된 분이 있고 보장되지 않은 분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일반 사회에서 말하자면 정규직인데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정규직이 아니고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언제든지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의미로 이제 비정년 교원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2003년인가 연세대학교에서 맨 처음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강의 전담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에게는 뭐 연구나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는 이런 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렉처러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전임 강사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런 비정년 교원을 교육부에서 교원 확보율에 인정해주기 시작하게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제 교원 확보율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로 사립대들이 이제 이걸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국공립대학은 그 교원의 보수를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을 굳이 이렇게 비정년 교수를 뽑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립대학은 교비 운영비로 이제 인건비를 모두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립대학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등록금 받은 교비로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 수도권 대학도 70%가 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년 트랙으로 하면 아무래도 보수가 많이 나가니까 비정년 트랙을 많이 뽑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3분의 1, 30 내지 40% 정도가 비정년 교원으로 돼 있어요. 일종의 꼼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서 이 정도 비율은 채워라라고 하니까 좀 싼 값에 채우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고등교육법 어디에도 비정년 교원이라는 그런 용어나 그런 제도가 없어요. 고등교육법 14조 2항에 보면 학교에는 총장, 학장 이외에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현재는 이제 강사까지도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네. 물론 이제 비전임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년 교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무법의 그런 지위인 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위이다. 법적으로 하면은 교원이에요. 100% 100% 다른 교원하고 똑같은 교원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데 그 차별의 양상이 이제 일단은 보수가 굉장히 열악하다. 정년 보장받는 분들보다? 그렇죠. 이제 보통 절반 내지는 뭐 심한 경우 3분의 1 수준까지 적은 경우도 있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은 이제 뭐 교수가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강의 시수도 오히려 정년 교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연구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뭐 행정은 물론 이제 대부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행정까지 시키면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에 이제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행정, 즉 보직 이런 것을 시키지 않는 거죠. 또 일부 대학에서 이제 보직을 시키더라도 아주 그 정년 교원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보직, 그 낮은 수준의 보직 이런 것들만 이제 허용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수 회의에도 참여 못하게 한다든가 또 어떤 발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차별이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조건으로 채용했다, 그런 조건을 수용해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 중앙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좀 차별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중앙 정부는 일체, 그러니까 중앙 정부라 하면 이제 교육부,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그거는 애써 외면하는구나. 네, 사립대학의 모든 교원 채용에 관한 문제는 학교 정관에 정하면 된다. 학교 이거를- 법인이 알아서 해라. 네, 이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교수 충원율이 낮으면 좀 학교가 받는 불이익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그럼 하면 되잖아. 전국 대학의 평균 교원 확보율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게 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2%, 73%, 75%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모든 대학들이 그 평균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 교육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건 좀 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 내의 사립대들도 상황은 그럼 좀 많이 좋지 않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대전에 그 대표적인 사립대학 네 군데를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문제는 비정년 교수로 들어와서 몇 년을 고생하고 노력을 하면 정년 교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만 요인이고 이분들의 그 뭐랄까 실패 족쇄이고. 그래서 이제 신규로 누구 정년교원 뽑을 때 그때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원해서 뽑히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지원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내부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랄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또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년 교수로 이제 전환해주는 트랙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모양만 그 무늬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한두 군데 있고요. 지금 이제 한두 군데 이미 있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다 이런 정도로 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봉을 보면은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3천 교수님인데? 네, 연봉이 3,040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데는 보니까 뭐 한 5천, 6천 가까이 가는 데도 있어요. 큰 사립대학. 근데 이제 대부분 시작은 다 3천대예요. 3천 초반대.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한번 그런 그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비정년 교수들의 그 보수가 3천 몇백만 원 평균 이상 안 되면 교원 확보율에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 3천 뭐 아마 중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를 뭐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근근히 그렇게 맞추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진이 되느냐? 이분들은 그냥 들어올 때부터 계속 10년이 있어도 조교수인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연구 활동이나 또 각종 사회위원회 이런 거 참여할 때 부교수 이상 뭐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니까 물론 그 승진시켜주는데 뭐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좀 열어주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쉽게 승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기준이 되면 정년 교수처럼 이렇게 승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또 어떤 뭐 이렇게 넘을 장벽이 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직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보직을 뭐 4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 한 학교는 허용하는데 학과장이나 센터장 같은 죽으라고 일만 하는 하위 보직만 이제 허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 중에 이제 무슨 그 같은 교수인데 부가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수당 무슨 이런 그 또 건강 그 보험, 그 실비보험 이런 거를 가입을 안 시켜준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차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그런데 15년 동안 지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의 보수를 감당할 능력이 또 학교로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원 보수, 교원 직원 보수가 60 내지 70%의 운영비의 그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전부 다 정년철의 교원으로 하면 80% 90%를 교원 보수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교육에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거죠. 등록금을 15년 동안 동결하도록 국가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손실을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그동안 10여 차례 동안 그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그 보수당의 반대로 제정되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을 막론하고 사립학교도 모두 다 교원의 보수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교육의 공공성이 100% 보장이 되고 있는데 사립대학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이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사립에 떠넘기고 그것을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만 하던 것을 수익자들이 또 이제 너무 이게 부담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물론 많은 자금을 들이고 있긴 한데 이것이 일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데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정부의 지원금은.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수준으로 볼 때는 고등교육을 무상화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되옵니다 시간은요. 현재 대학에서 상당수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정년 교수님들의 그 차별받는 처우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건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이종복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